자, 여러분, 주제 10입니다. 주제 10은 한국식민화 정책이 주요 내용인데 2차 대전부터 이야기 시작해요. 자, 일단 2차 대전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2차 대전은 연합국하고 추축국이 둘이 이제 부딪히는 전쟁인데, 추축이라는 건 엑시스, 영어로는 엑시스라고 하지. 어떤 축이 되는 애들이라고 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 들어가고 뭐 등등등등 하는 건데, 2차 대전의 성격은 뭐냐면 경제 공황이 발생했잖아. 경제 대공황이 1929년부터 해서 전 세계를 휩쓸어요. 그러면은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뭐 뉴딜 정책을 하거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은 식민지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어서 뭐 규모의 경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했던 애들이야.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식민지를 잃었잖아. 경제공황을 극복할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 독일에서 이 뭐랄까 뭐 1차 대전에 대한 배상금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결국에 자기가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대전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떤 방식을 추구하냐면 전체주의적 방식을 추구해. 그래서 나라를 일단 우리 독일이 살아야 되니까 독일 국민들 다 희생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그 뭐랄까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전체주의로 세뇌하는데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히틀러랑 그 밑에 이제 괴베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해서 전체주의로 몰고 간 거죠. 독일의 그래서 나치즘이나 또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 국가가 어떤 침략주의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식민지를 이제 부족한 거야. 경제대공황 전에는 그냥 한국으로 만족했는데 지금 1930년대 들어서 도저히 이 경제공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네는 더 침략해서 더 자신들의 경제권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은 어디예요? 침략하려면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먹었지. 그 다음에 어디야? 만주지. 그 다음에 어디야? 중일전쟁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일본이 동남아까지 다 먹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태평양으로 가서 하와이 건드리고 태평양 전쟁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시 어떤 1930년대를 이해해보면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방법이 블록 경제도 있고 전체주의도 있고 뭐 뉴딜 정책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떤 전쟁이 터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떤 만주사변, 중일전쟁, 동남아전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쟁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럼 전시에는 평시와 대비되게 평상시랑 전시랑 구분되는 특징이 있지. 전시에는 뭐가 중요해? 전쟁에 모든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돼야 되는 거잖아. 그것이 인적 자원이건 물적 자원이건 모든 것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죠. 이 인적 자원도 어떤 육체적인 인적 자원도 동원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동원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이 조선인한테 총을 주고 일본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하면 조선인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 총구를 일본에게 돌릴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일본인이 조선인한테 총을 줄 때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은 뭐야? 조선인의 머릿속에서 조선이라는 걸 지워버려야지.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든 다음에 총을 쥐어줘야 일본을 위해서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조선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뭐라 그래요? 그런 정책을 우리 민족 말살하고 천황. 일본은 자기네들 그 일왕 있잖아. 일본 왕 걔를 천황이라고 불러. 그래서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시민화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천황이 사는 일본 도쿄에 천황이 사는 궁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그 궁을 둘러싸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있겠죠? 그래서 천황이 살고 있는 여기 자꾸 빨간색으로 나와. 천황이 살고 있는 이 궁성을 향해서 뭘 하래? 왜 글씨가 이렇게 써있어요? 요배하래. 요배. 얘들아, 배는 뭐냐면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는 뭘까요? 요. 복통, 배가 아픈 거야. 두통,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 두, 그 다음에 배, 복. 요는 뭐냐면 허리예요. 허리. 그러면은 요배라는 건 뭐야?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것이. 이게 요배야. 알겠어? 그래서 궁성을 향해서 요배해. 천황폐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 이게 궁성 요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얘들아 글씨가 이렇게 써져서 미안하다. 좀 문제가 있네. 일본 애들은 어떤 다신교 국가야. 그래서 모든 것들에 이제 신이 길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또 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본의 여러 잡다한 신들을 모아놓는 사당 그게 신사거든요. 그래서 남산 이런 데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해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한국 신민의 서사 이런 걸 암송하기도 해요. 나는 이제 뭐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나는 뭐 충성을 다하여 천황폐하할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한국 신민의 서사 이런 것들을 암송하면서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또 조선인을 지워버려야 되잖아. 더 이상 한국스러운 성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손이잖아. 그럼 그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지. 강제로. 근데 이게 사실 창씨개명이 안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식을 막 괴롭혀. 만약에 쌤이 개명을 안 한 채로 그 당시에 뭐 소학교, 뭐 국민학교 이런 데 등교하잖아? 그럼 그냥 겁나 맞고 와요. 왜냐? 너 창씨개명 안 했어? 그럼 뭐 아들이 맨날 맞고 와. 그리고 심지어 이름 안 바꾸면 창씨개명 안 하면 취약 아동 입학도 안 시켜줘요. 뭐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에서 뭐 아무 처리도 못해. 그래서 창씨개명 안 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혀서 창씨개명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당연히 조선어, 우리말 뭐 사용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말도 다 금지되고 또 창씨개명도 하고 또 뭐 있더라 하나 더 있는데 교과서에 쌤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뭐였죠? 국민학교 1941년에 원래는 이제 옛날 조선인들이 다니던 보통학교랑 일본인들이 다니던 소학교랑 합쳐서 소학교라고 통합했던 거를 이제 한국 신민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로 바꾸기도 합니다. 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쌤이 상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 상월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이런 말 없애자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가 없어지고 뭐 그러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한국 시민화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고 또 전쟁 때는 지금 봐봐 이 한국 시민화 정책은 아까 쌤이 필기했던 것 중에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거잖아.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우리 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식민지 공업화를 해야 돼. 왜? 식민지에서 여러 물자들을 잘 만들어내야 그걸 또 뺏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어떤 우리 조선에 있는 자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공업을 발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북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공업 지역화 하고 이런 것들을 수탈하고 또 공장을 돌릴 원료들을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코튼이죠. 코튼.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서 이제 울이지 울. 남면 북양 정책. 그래서 공업화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뒤로 가면 병참 기지화 정책
병으로 이제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병참이라는 건 뭐냐면 수송, 보급. 군대에서 병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보급하고 그걸 가져다 주고 이런 수송, 보급 이런 걸 병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할 때 거기서 물품을 대는 병참 기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는 일본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런 지역화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참 기지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있다. 10분. 그래서 그 뭐야? 그 전쟁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병참 기지는 뭐야? 병참 기지는 우리가 물건을 갖다 대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한국시민화 정책으로 이제 완전히 조선 사람을 어떻게 했어? 없애버리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그들을 이제 실제로 데려다가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이 심해질 시기에, 전쟁이 강화될 시기에 이제 국가총동원법 이런 거 시행하고요. 각종 물자들을 공출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명령들을 내리게 되지. 그래서 징용령. 징용은 공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지. 그 다음에 지원병제를 실시.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병으로 받기도 하고, 그냥 일반 남자들을 지원병으로 받기도 해요. 야, 근데 내가 아무리 세뇌가 됐다고 하더라도 천황 폐하를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해라, 너네가 군대에 지원해라 라고 하면 잘 안 하겠지. 그치? 약간 어쨌든 군대 가기 싫잖아. 그래서 처음에 육군특별지원병제에서 지원을 받았어. 조선 인상대로 그 이제 일본 육군으로 지원을 받았어. 근데 이 성인들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병제로 이게 모집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강제로 그냥 징발해서 끌고 가는 징병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용령, 지원병제 2개, 징병제 이런 걸로 이제 끌고 가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 여자 정신 근로령. 이 정신이 여러분 스피릿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뭐 약간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도 다 나와서 인적 수탈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가 전체적으로 인적 물적 수탈을, 인적 물적 자원을 전시에 수탈하는 정책, 그런 것들이 요 주제 10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